최재형 목사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권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지금 6시간 넘게 수사심의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여사 때보다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사안을 논의했던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 15분쯤 불기소 결론이 나왔습니다. 5시간 정도 논의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 수사심의 때는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는 김 여사 측과 검찰 수사팀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해서 경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었다면 오늘은 명품 선물을 건넨 최 목사 측이 참석한 만큼 검찰 수사팀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검찰 수사심의위가 심의하는 최 목사의 혐의를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앞서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예. 검찰 수사심의는 오늘 최재형 목사의 4개 혐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김 여사에게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 세트와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하며 여러 청탁을 했다는 게 최 목사의 주장입니다. 지인인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후배 작가의 미술 작품을 공관에 비치해달라고 부탁했고 명품백 전달 10개월 후엔 통일TV 재송출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 목사 측은 직접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니 기소해야 한다고 수심위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인 최 목사는 다만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참석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녹취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의 민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혹시 최재형 목사 스스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까 봐 그런 염려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론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수사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의 때와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무작위 선발된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이 내릴 결론을 섣불리 추론하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일단 김 여사 때와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현재로선 조금 우세합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과 명품백을 건넨 건 명확하지만 이 선물 공세와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 수심위와 달리 오늘 수심위원들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최 목사와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여부에 따라 죄를 다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수사팀이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서 수심위가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는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김 여사가 명품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 목사가 선물을 줬을 뿐이고 이게 곧 청탁과 주선, 성사 같은 구체적 형태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TV 재송출을 부탁한 경우에도 명품백 전달 시점과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명시적 청탁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되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따져봐야 해서 문제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애초부터 직무 관련성에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수심위가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고 검찰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명품백을 준 사람은 법정에 서고 받은 김 여사는 빠져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가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검찰 수사심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고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수심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할지도 물음표입니다. 새로 취임한 쉬무정 총장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범죄 처리 방향을 정할 거라고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녹취 듣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이 수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2일이었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 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손 씨는 이 주가 조작 선수 김 씨의 권유로 수십억 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에선 전주는 맞지만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검찰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판결문에 적었고 김 여사 계좌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에 이용한 계좌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려면 주가 조작 선수에게 지시했다거나 가담한 정황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손 씨처럼 주가 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을 이번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왔는데요.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인 손 씨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당장 불기소 처분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정치권의 김 여사 특검법의 핵심인 만큼 검찰의 고민도 길어지지 않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